자, 여러분들 오늘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제 케밥 관련돼서 글 읽고 그다음 케밥에 영향을 줬던 종교, 그다음에 기후, 우리가 이걸 공부해봤던 기억나죠? 그다음에 케밥뿐만 아니라 어제 읽었던 교과서 부분에 보면 다양한 옷, 또 다양한 집의 형태, 또 다양한 음식, 어떤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즐겨 입는 옷,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 이런 특징들이 바로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있는 지역의 기후의 영향, 즉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또는 종교,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생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그것을 학습했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오지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인문환경. 인문환경이란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이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대표적인 게 종교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식주는 의, 입는 것. 그 다음에 식, 먹는 것. 주,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환경, 이 두 가지 종류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도록 하고 이제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 학습이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음식을 즐겨 먹으며 다른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제 읽었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아주 깊게는 아니고요. 좀 조사를 해봐서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50쪽에서도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좀 화면이 작은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오늘은 조사를 실제로 하진 않고요. 이렇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만 세울 겁니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계획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 간단합니다. 먼저 주제를 정할 거예요. 여기 모든 별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학교에서 이제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이 돼서 같이 조사를 하는 활동이었는데 그렇게는 좀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둠이라는 말은 다 그냥 빼버리고요. 여러분들 혼자 할 겁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 지역의 생활 모습 중에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하나 정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 내가 좀 그런 옷들을 알고 있다. 또는 먹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을 거예요. 어떤 나라 음식.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 음식들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베트남 쌀국수 되게 좋아하고요. 태국 음식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 보고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베트남 쌀국수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예상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제가 베트남 쌀국수면 안 돼요. 그건 주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원하는 주제는 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할까? 또는 왜 베트남 사람들은 쌀국수를 즐겨 먹을까? 이런 질문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과를 예상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그 주제, 질문, 쉽게 말하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란 뜻이에요. 아니 주제 정하자마자 벌써 답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하는 답은 조사를 다 끝내고 해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충 나는 이래서 많이 먹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예측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상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했는지 이거는 이제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처럼 베트남 쌀국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주제는 왜 베트남 사람들은 쌀국수를 많이 먹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아무래도 뭐 쌀이 우리나라도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밥으로 하는 이제 주식을 먹고 있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쌀이 많이 재배되나 보다. 쌀을 많이 이제 농사로 지어서 얻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사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로 베트남 사람들이 쌀 농사를 많이 짓는지,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인지, 지형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후 얘기 나오고 있죠, 계속. 5개의 기후, 각각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 농사가 지어지려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있겠지만 온대 기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온대 기후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조사 계획 세우기 3번부터 먼저 가자면 예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아까 말했던 대로 쌀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나? 그럼 기후랑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방법은 뭐 이렇게 특별할 건 없겠지만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교과서도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다음 사회과 부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보다 더 검증된 자료가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예요. 사회과 부도에도 지도 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맨 앞에 목차를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인터넷 조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뭐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검증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해서 그냥 쓰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뭐 신문 기사 또는 신문 기사가 너무 어려우면 백과사전, 또 백과사전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린이 백과사전, 학생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런 사전들은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어도 될까? 이거 써도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찾은 자료가 정말 내 주제와 관련 있는 건지, 나는 왜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많이 먹을까? 라고 주제를 정했다면 베트남에 정말 쌀이 많은가? 쌀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봤더니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쌀이 정말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 또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에서 이런 게 많이 이 쌀국수가 많이 먹게 된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조사하고 나서 찾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1번은 당연히 주제를 정해야 그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주제, 베트남 쌀국수, 그럼 쌀국수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지 너무 많잖아요. 뭐 쌀국수를 만드는 방법을 조사할 건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베트남 쌀국수, 뭐 피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왜 질문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그래서 질문 형태의 주제를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의 형태였으니까 그 대답을 내가 그냥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대답이 예상된다면 나는 무엇을 조사해야겠구나 하고 조사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인터넷, 그 다음에 사회책, 사회과 부도도 살펴보고 거기에도 꽤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았어요. 그럼 그걸 잘 정리해서 나의 주제를, 내가 질문으로 던졌던 주제에 예상 대답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결과로서 대답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근데 오늘은 조사까지 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만 할게요. 자, 계획서는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조사계획서하고 몽골의 게르라고 나왔는데, 게르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커다란 텐트처럼 생긴 몽골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에요. 네, 이 계획서를 정한 사람은 학생이겠죠.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 몽골의 게르가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주제를 정하라고 했죠. 몽골 사람들은 왜 게르에서 살까? 아니, 곧 뭔가 집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런 데서 살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결과를 미리 예상한 거예요. 이 게르, 그래,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데 저런 데 살진 않겠지. 뭔가 그 지역의 지형,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됐을 거다. 뭔가 자연이 저렇게 된 집에서 살아야만 좀 될 상황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그래, 몽골 사람들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가축 키웠던 걸 본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의 그런 유목 생활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예상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상하면 좋은데 유목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처음에도 공부를 했지만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는 종교,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 인문 환경,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 라는 예상을 써놓으면 되겠죠. 예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영향 받았을 것 같아, 또는 인문환경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걸 조사해보면 되죠. 그리고 조사계획 세우기 칸에 조사할 내용에 몽골의 지형, 기후 조사해 봐야 됐고요. 지형이란 건 높은 산 근처에 몽골이 있는지, 땅이 뭐 낮은 곳에 있는지, 바닷가 근처에 있는지, 이런 걸 지형이라고 하죠. 기후는 비가 얼마나 자주 오나 자주 오지 않나, 얼마나 그 평균 기온이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후가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의 영향을 많이 줘요. 농사,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빵을 만드는 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후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이 친구가 결과를 예상할 때 난 뭔가 유목생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목생활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르에 대해서 내가 모양은 알지만 그걸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게르의 구조, 재료 특징,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활 모습까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흔한 방법, 쉬운 방법은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과부도 사회책도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모듬내 역할 분담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죠. 선생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활동을 교실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모듬이 돼서 주제를 조사할 건데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듬이란 표현은 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계획 세우는 부분에 모듬내 역할 분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도 그냥 다 똑같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사회과 책이나 사회과부도 살펴보기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정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주제 정하기, 결과 예상하기, 조사할 내용,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설명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가보면 지금 오른쪽 위에 교과서 51쪽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런 조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하루 공책에 이제 줄을 그어서 만들 필요 없이 활동 자료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 있어요. 이 활동 자료가 어딨냐면 사회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교과서 부분 말고 약간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이 조사 계획서 부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서요 작성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제 정하기, 결과 예상하기. 그 다음에 오늘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 계획 세우기. 근데 조사할 내용까지 쓰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뭘로 검색한다고요?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책을 본다면 어떤 책을 볼 수 있다고요?
사회책, 사회과 부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바로 쓸 수 있어요. 오듬 내 역할 분담엔 뭘 쓸까요? 네, 쓸 게 없죠. 이건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써야 될 부분이 오늘 결코, 절대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아마 주제 정하는 게 가장 지금도 좀, 잘 모르겠어요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 정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나라 음식. 저 다른 나라 가본 적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 아닌 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나요? 네, 이탈리아 음식이죠. 그 다음에 네, 뭐 요즘은 음식에 아예 그 이름이 붙잖아요.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또는 우리도 굉장히 자주 먹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음식이라고 잘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음식 중에 일식 있어요. 뭐 스시, 선생님도 스시, 초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일본 사람들은 이 스시를 많이 먹었을까? 초밥을 많이 먹었을까? 이게 아주 좋은 주제죠. 그래서 어렵다는 친구들은 외국 음식, 왜 이 음식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까? 네,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음식 말고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러시아 사람들이 높게 생긴 털모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책에도 나오지만 이누이트족 사람들이 그렇게 두꺼운 옷,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다 이렇게 질문식으로 던져지는 주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왜 수상 가옥에서 살까? 즉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걸까? 이런 거 다 지금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우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로 써도 좋은데 만약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몽골의 게르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쓰면 곤란하겠죠. 계획은 비슷하게 세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사 결과는 그대로 갖다 적지 않도록 하세요. 되도록이면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죠. 이미 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내가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식 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본 적 있다. 그러면 그렇게. 또는 수상가옥처럼 또는 몽골의 게르처럼 이렇게 좀 특이한 집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어떤 나라를 내가 알고 있다. 또는 이번 기회를 이제 가지고 조사해봐도 돼요. 뭐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집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먹는 특이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도 되겠죠. 주제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예상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들은 왜 쌀국수를 그렇게 즐겨 먹었을까? 이게 주제였다면 예상 대답에 그냥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우리 삶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뭐가 영향을 준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좋아하게 된 건 그 나라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았거나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구체적이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베트남이 어떤 자연 환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후에 속해 있는지, 뭐 주변에 물이 많은지, 물이 적은지, 비가 자주 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조사해야 될 주제를 모르겠다. 다른 나라의 음식,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음식을 즐겨 먹을까? 이렇게 주면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결과 예상하기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먹는 이유는 분명히 그 나라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날에 무슨 음식을 조사하더라도 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 조사할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쌀국수라면 베트남 쌀국수라면 베트남의 기후, 쌀이 많이 정말 만들어지는 기후인가, 비가 많이 오나 자주 오나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기후 또는 지형의 특징. 그 외에 나는 쌀국수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까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럼 그건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추가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상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그 예상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기후, 자연환경은 반드시 조사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상은 그렇게 해놓고 기후나 지형의 특징에 대한 조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베트남 쌀국수 맛있게 먹는 법, 베트남 쌀국수 잘하는 집 이런 걸 조사해 놓으면 제대로 된 조사 계획서가 아니겠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선생님 몽골의 게르에 대한 조사 계획서 그게 교과서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 설명을 휴대폰 같은 작은 기기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작은 화면으로 보지 말고 교과서,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죠. 거기에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던 모든 자료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 50쪽, 51쪽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주제를 정해보고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면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한테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조사계획서까지만 세우는 거예요. 이 조사계획서는 여러분들이 하루공책에 줄을 긋고 표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회교과서 맨 뒤에 활동 1로, 활동자료 1로 있습니다. 그걸 뜯어다가 작성하고요. 하루공책에 붙여놔야겠죠. 안 그러면 그 한 장이 돌아다니니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평상시 관심사를 떠올려서 재미있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를 잘 찾아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